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영혼의 드리운 침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빛나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색채가 바래버린 듯한 느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경험.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린다면,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밝히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냈던 위대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관계의 메마른 땅에서 싹트는 소리 없는 우울증을 이해하고 그 뿌리부터 치유해 나갈 5가지 핵심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삶의 목적과 의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용기이며 자기 자신을 깊이 돌보는 행위이자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중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디여,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느껴왔을지 모를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상처는 종종 일상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저는 영혼을 잠식하는 그 소리 없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며 당신이 온전히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 깃드는 깊고 먹먹한 슬픔에 대해서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남긴 실존적 공허라는 개념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아주 서서히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모든 색깔이 빛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었던 것들, 친구와의 만남, 소소한 취미, 심지어 일상의 작은 기쁨들까지도 이제는 멀고 희미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얇은 재 한 겹이 덮인 것처럼 말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예전처럼 감동이 없고 음식은 맛을 잃었으며 창밖의 태양이 아무리 눈부시게 빛나도 영혼까지는 데워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함의 한 단면입니다. 삶의 기쁨과 연결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다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는 듯한 느낌. 그 배낭을 맨 채 잠에서 깨고 그 배낭을 맨 채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삶을 가볍게 걸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무거움. 그것은 바로 단절감의 무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근원적인 필요가 어쩌면 가장 기대했던 그곳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의 무게인 것입니다. 이 공허함, 이 소리 없는 우울증은 본래 정서적 안정과 영양의 원천이 되어야 할 관계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의 세계,
때로는 심연처럼 아득히 먼 세계에 존재하는 두 사람. 그 공유된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내면의 풍경 속에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부제이기도 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압도적인 힘으로 떠오릅니다. 잠시 여기서 저와 함께 멈춰 주십시오. 만약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제 진심을 다해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무관심, 때로는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깊은 의욕 상실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태함도 당신의 인격적 결함도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느낌은 수많은 경우에 있어 의미에 대한 깊은 굶주림의 가장 분명하고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존재 역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바로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 있는 방향이 있고 당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관계처럼 당신의 존재 가치와 생명력 있는 연결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의욕이 꺾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더 나은 것, 다른 것, 진실한 것을 갈망하는 당신 영혼의 소리 없는 절규와 같은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필요, 즉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필요를 향해 필사적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버디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하는 이 길에서 당신이 발견할 첫 번째 빛입니다. 삶이 빛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공허함, 당신 안에 거주하는 그 소리 없는 우울증은 제 목소리와 마음의 모든 힘을 다해 강조하건대 결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적 결함도 하물며 최종 선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프랭클은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사랑 없는 관계의 메마름 속에서 혹은 뚜렷한 목적의 부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깊은 불안과 실존적 고뇌가 실제로는 당신 영혼의 생명 신호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부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긴급하고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을 불에 대면 고통은 손을 떼, 위험해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적 고통, 이 공허함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갈망하는 당신 영혼의 절규입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우리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인 의미를 향한 의지가 깊이 좌절되고 굶주리고 결핍된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 그 좌절은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사실, 당신이 이토록 강렬하게 그것을 느낀다는 사실은 당신 안에 의미를 향한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갈망하고 찾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공허함을 인지하는 것, 이 소리 없는 우울증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에게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시인하는 것은 빅터 프랭클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치유 여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길의 끝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당신은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답을 찾을 가능성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짙고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향 상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출구를 찾기 시작하고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걷다가 혼란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불안의 안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존적 공허, 의미의지의 좌절, 소리 없는 우울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금기나 개인적 수치심의 그늘에서 그것을 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의식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여정은 가장 인간적인 모험이며 삶의 여러 순간에 다양한 강도로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에 앉아 이 말을 듣고 이해하려 애쓰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의 용기와 더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 있으며 새로워진 의미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당신 영혼의 신호를 용감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이 행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주 작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해방감을 주는 실천법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식적인 미세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작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방감을 준다고 말하는 이유는 겉보기와는 달리 때로 우리를 올가매는 무기력의 사슬을 아주 부드럽게 끊어내기 시작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미세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초대이자 허락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을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는 단 하나의 감각, 소리, 이미지를 그저 알아차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경이로운 것이나 당신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기준은 훨씬 더 낮고 훨씬 더 자비롭습니다. 저는 아마도 중립적이거나 지금 당신에게 가능하다면 미묘하게 기분 좋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가에 다가설 때 아주 잠깐 피부에 와 닿는 햇살의 온기, 혹은 같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새의 지저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커피를 맛보기도 전에 풍겨오는 친숙한 향기, 가장 좋아하는 담요가 피부에 닿는 감촉,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의 구름이 그리는 기묘한 모양,
정말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맛.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넘치는 기쁨을 즉시 느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관찰로 극적인 감정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찾아온다면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주된 기대는 아닙니다. 의식적인 미세 관찰의 주된 목표는 훨씬 더 겸손하지만 결코 덜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다시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면의 불편함이나 관계의 공허함에 초점을 맞춰왔을지 모를 당신의 주의력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슬픔이나 무기력의 무게 때문에 당신의 감각이 잠들어 있었거나 현재와 단절되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실천은 그들을 부드럽게 깨우려는 의도적이지만 매우 온화한 시도입니다. 당신의 지각 시스템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 질감이 있고,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향기가 있어. 이렇게 단 하나의 것을 비록 몇 초 동안이라도 알아차림으로써 당신은 무관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또는 모든 것이 잿빛이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독백을 비록 잠시나마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치게 할 수 있는 슬픔과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이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현재와 외부 세계에 잠시나마 고정시키는 주의력의 순간적인 전환입니다. 부디 이 실천에 있어 스스로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을 갖고 친절해지십시오. 어느 날 단 한 가지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다른 날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도 통과해야 할 시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큰 애정을 담아 건네는 제안이자 도구입니다. 이것을 작은 실험, 자기 돌봄의 행위로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무언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이지만 결국에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리고 삶과 다시 연결되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프랭클이 제시한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큰 길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행동하는가, 무엇을 경험하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창조와 행동의 길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미세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서랍 한 칸을 정리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당신의 물리적 공간 한 구석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과 통제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질서의 공간은 당신 내면의 조화에 대한 갈망을 외부로 비추는 위안이 됩니다. 혹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주고 햇빛이 더 필요한지 살피는 것. 그것은 생명과의 조용하고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당신의 보살핌에 화초가 반응하고 비록 소박할지라도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것은 당신을 자연의 리듬과 연결시키고 목적의식이라는 미량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둘째, 경험과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작은 기쁨들의 감각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 커피 한 잔을 수천 가지 생각에 잠겨 마시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그 향기, 온도, 맛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통해
지금 여기에 뿌리내리는 작은 의식입니다. 좋아하는 담요의 부드러움, 산책길에 만난 나무 껍질의 기분 좋은 거칠음, 손에 닿는 물의 시원함. 이 모든 촉각적 경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몸을 가졌음을 상기시킵니다. 음악을 듣되 진정으로 들어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혹은 그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노래를 골라 눈을 감고 멜로디와 가사,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휩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흐르도록 허용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비범한 인간적 능력과 존엄성을 드러내주는 길입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겪는 일을 항상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자유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자기 존중의 미세 태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나 무관심한 제스처에 직면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말이나 행동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안다.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의 늪에 빠지는 대신 내면의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기 연민의 미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 내면 세계의 주인이 당신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으며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금과 같이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자극은 파트너의 차가운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반응은 즉각적인 상처와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주 짧은 찰나의 공간, 그 잠시 멈춤이 바로 당신의 신성한 영토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숨을 고르고 의식적으로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유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절망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뒤덮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의식적인 반란을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폭정에 맞서고 무기력의 관성에 저항하며 당신의 주의력을 의식적으로 작은 구체적인 기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 의식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슬픔에 압도될 때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 앨범을 넘겨보십시오. 그 미소, 장소,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들과 연결되며 절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 또한 나의 일부이며 좋은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나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기력에 갇혔을 때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의도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그 진동이 당신에게 전염되도록 허용하며 희망의 멜로디가 슬픔의 배경음악을 잠시나마 잠재우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 존재의 가장 핵심으로, 즉 당신의 개인적 가치로 더 깊은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정직, 연민, 창의성, 정의, 충성, 자유, 성장, 진정한 연결, 기쁨, 내면의 평화. 당신에게 고유한 이 가치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북쪽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등대입니다.
오랜 세월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거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가치들을 억누르곤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직함과 소통에 대한 욕구는 서서히 질식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존감이 잠식되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공허와 소리 없는 우울증의 근원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나침반도 별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인생의 길을 꽤 오래 걸어온 당신에게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의 당신에게 용기 있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역할 너머의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의 기대와 두려움, 습관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잊혀진 열정,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꿈과 잠들어 있던 정체성을 구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싹을 틔울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던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의 치유 과정을 당신 삶의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치유, 당신의 내면적 안녕,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개화는 신성한 과업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손과 의식으로 조각해야 할 걸작입니다. 프랭클은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이나 가치 있는 대의에 헌신할 때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상처받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첫 번째 진정한 초월 행위, 가장 시급한 봉사는 바로 그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정원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성한 정원 가꾸기입니다. 당신 자신의 우물을 먼저 채워야 다른 이에게 시원한 물을 길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책임은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당신 자신의 배의 키를 잡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의미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재건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빈 공간을 채우라는 압박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그 고독의 시간은 우리 존재에 가장 풍요롭고 비옥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신성한 휴식처로서의 건설적인 고독입니다. 이 시간은 뒤틀린 거울 없이 온전히 당신 자신을 알아갈 시간입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을 시간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복잡함 없이 오래된 상처를 차분히 치유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자존감을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잊혀진 열정과 취미를 다시 발견하고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가꿀 시간입니다. 영혼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서두름이나 외부의 강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깊은 치유와 자기 재발견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없습니다. 인내와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여정의 단계에서 주된 목표는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성하고 혁명적인 목표는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동반이 가장 소중한 안식처가 될 만큼 무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함께하는 안녕과 확고한 자기에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명확성에 도달했을 때 미래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결핍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충만함을 공유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영혼과 몸을 위한 지속적인 미세 영양 공급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짧은 산책을 하는 것, 의식적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당신에게 진정으로 영양이 되는 음식을 마음 챙겨 먹는 것,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에 대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존재를 위한 지지와 영양의 그물을 짭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온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버디여, 당신의 내면 정원이 다시 만개할 때 세상에 베풀게 될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당신이 직접 가꾼 것이기에 외부의 폭풍이나 가뭄에 훨씬 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식처, 당신 자신의 안녕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희망을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의미를 향한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의식적인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영혼의 드리운 침묵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빛나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색채가 바래버린 듯한 느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경험.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린다면,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막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밝히려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냈던 위대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관계의 메마른 땅에서 싹트는 소리 없는 우울증을 이해하고 그 뿌리부터 치유해 나갈 5가지 핵심 열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삶의 목적과 의욕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용기이며 자기 자신을 깊이 돌보는 행위이자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중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디여,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느껴왔을지 모를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상처는 종종 일상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저는 영혼을 잠식하는 그 소리 없는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며 당신이 온전히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 깃드는 깊고 먹먹한 슬픔에 대해서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남긴 실존적 공허라는 개념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아주 서서히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모든 색깔이 빛을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미소를 가져다 주었던 것들, 친구와의 만남, 소소한 취미, 심지어 일상의 작은 기쁨들까지도 이제는 멀고 희미하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에 얇은 재 한 겹이 덮인 것처럼 말입니다. 음악을 들어도 예전처럼 감동이 없고 음식은 맛을 잃었으며 창밖의 태양이 아무리 눈부시게 빛나도 영혼까지는 데워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함의 한 단면입니다. 삶의 기쁨과 연결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다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는 듯한 느낌. 그 배낭을 맨 채 잠에서 깨고 그 배낭을 맨 채 잠자리에 듭니다.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삶을 가볍게 걸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무거움. 그것은 바로 단절감의 무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근원적인 필요가 어쩌면 가장 기대했던 그곳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의 무게인 것입니다. 이 공허함, 이 소리 없는 우울증은 본래 정서적 안정과 영양의 원천이 되어야 할 관계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의 세계, 때로는 심연처럼 아득히 먼 세계에 존재하는 두 사람. 그 공유된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내면의 풍경 속에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부재이기도 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압도적인 힘으로 떠오릅니다. 잠시 여기서 저와 함께 멈춰 주십시오. 만약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제 진심을 다해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무관심, 때로는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깊은 의욕 상실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태함도 당신의 인격적 결함도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느낌은 수많은 경우에 있어 의미에 대한 깊은 굶주림의 가장 분명하고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엔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존재 역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바로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 있는 방향이 있고 당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관계처럼 당신의 존재 가치와 생명력 있는 연결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의욕이 꺾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더 나은 것, 다른 것, 진실한 것을 갈망하는 당신 영혼의 소리 없는 절규와 같은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필요, 즉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필요를 향해 필사적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버디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하는 이 길에서 당신이 발견할 첫 번째 빛입니다. 삶이 빛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빅터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움, 그 공허함, 당신 안에 거주하는 그 소리 없는 우울증은 제 목소리와 마음의 모든 힘을 다해 강조하건대 결코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적 결함도 하물며 최종 선고도 아닙니다. 오히려 프랭클은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사랑 없는 관계의 메마름 속에서 혹은 뚜렷한 목적의 부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깊은 불안과 실존적 고뇌가 실제로는 당신 영혼의 생명 신호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들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부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긴급하고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을 불에 대면 고통은 손을 떼, 위험해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적 고통, 이 공허함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갈망하는 당신 영혼의 절규입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우리 모든 인간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인 의미를 향한 의지가 깊이 좌절되고 굶주리고 결핍된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 그 좌절은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사실, 당신이 이토록 강렬하게 그것을 느낀다는 사실은 당신 안에 의미를 향한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살아갈 이유를 갈망하고 찾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당신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공허함을 인지하는 것, 이 소리 없는 우울증을 인정하는 것, 스스로에게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시인하는 것은 빅터 프랭클의 깊은 통찰에 따르면 치유 여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길의 끝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당신은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답을 찾을 가능성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짙고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향 상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출구를 찾기 시작하고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걷다가 혼란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불안의 안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존적 공허, 의미의지의 좌절, 소리 없는 우울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금기나 개인적 수치심의 그늘에서 그것을 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의식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길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여정은 가장 인간적인 모험이며 삶의 여러 순간에 다양한 강도로 공허함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에 앉아 이 말을 듣고 이해하려 애쓰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의 용기와 더 충만한 삶에 대한 갈망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 있으며 새로워진 의미를 향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당신 영혼의 신호를 용감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이 행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주 작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는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해방감을 주는 실천법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식적인 미세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미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무기력한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작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방감을 준다고 말하는 이유는 겉보기와는 달리 때로 우리를 올가매는 무기력의 사슬을 아주 부드럽게 끊어내기 시작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미세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초대이자 허락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을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는 단 하나의 감각, 소리, 이미지를 그저 알아차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경이로운 것이나 당신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기준은 훨씬 더 낮고 훨씬 더 자비롭습니다. 저는 아마도 중립적이거나 지금 당신에게 가능하다면 미묘하게 기분 좋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가에 다가설 때 아주 잠깐 피부에 와 닿는 햇살의 온기, 혹은 같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새의 지저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커피를 맛보기도 전에 풍겨오는 친숙한 향기, 가장 좋아하는 담요가 피부에 닿는 감촉, 우연히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의 구름이 그리는 기묘한 모양, 정말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맛.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넘치는 기쁨을 즉시 느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관찰로 극적인 감정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찾아온다면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주된 기대는 아닙니다. 의식적인 미세 관찰의 주된 목표는 훨씬 더 겸손하지만 결코 덜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다시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면의 불편함이나 관계의 공허함에 초점을 맞춰왔을지 모를 당신의 주의력을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슬픔이나 무기력의 무게 때문에 당신의 감각이 잠들어 있었거나 현재와 단절되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실천은 그들을 부드럽게 깨우려는 의도적이지만 매우 온화한 시도입니다. 당신의 지각 시스템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 질감이 있고, 소리가 있고, 빛이 있고, 향기가 있어. 이렇게 단 하나의 것을 비록 몇 초 동안이라도 알아차림으로써 당신은 무관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또는 모든 것이 잿빛이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독백을 비록 잠시나마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치게 할 수 있는 슬픔과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이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현재와 외부 세계에 잠시나마 고정시키는 주의력의 순간적인 전환입니다. 부디 이 실천에 있어 스스로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을 갖고 친절해지십시오. 어느 날 단 한 가지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완벽합니다. 다른 날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도 통과해야 할 시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큰 애정을 담아 건네는 제안이자 도구입니다. 이것을 작은 실험, 자기 돌봄의 행위로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무언가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이지만 결국에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리고 삶과 다시 연결되는 그 길 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프랭클이 제시한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큰 길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행동하는가, 무엇을 경험하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통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창조와 행동의 길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미세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서랍 한 칸을 정리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분간 시간을 내어 당신의 물리적 공간 한 구석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과 통제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질서의 공간은 당신 내면의 조화에 대한 갈망을 외부로 비추는 위안이 됩니다. 혹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주고 햇빛이 더 필요한지 살피는 것. 그것은 생명과의 조용하고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당신의 보살핌에 화초가 반응하고 비록 소박할지라도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것은 당신을 자연의 리듬과 연결시키고 목적의식이라는 미량의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둘째, 경험과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싼 구체적인 작은 기쁨들의 감각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 커피 한 잔을 수천 가지 생각에 잠겨 마시는 대신 잠시 시간을 내어 그 향기, 온도, 맛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통해 지금 여기에 뿌리내리는 작은 의식입니다. 좋아하는 담요의 부드러움, 산책길에 만난 나무 껍질의 기분 좋은 거칠음, 손에 닿는 물의 시원함. 이 모든 촉각적 경험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몸을 가졌음을 상기시킵니다. 음악을 듣되 진정으로 들어보십시오. 좋아하는 노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혹은 그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노래를 골라 눈을 감고 멜로디와 가사,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휩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흐르도록 허용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의 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비범한 인간적 능력과 존엄성을 드러내주는 길입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겪는 일을 항상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자유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자기 존중의 미세 태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나 무관심한 제스처에 직면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말이나 행동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안다.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의 늪에 빠지는 대신 내면의 경계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기 연민의 미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 내면 세계의 주인이 당신임을 확인시켜줍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으며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금과 같이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자극은 파트너의 차가운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반응은 즉각적인 상처와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주 짧은 찰나의 공간, 그 잠시 멈춤이 바로 당신의 신성한 영토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숨을 고르고 의식적으로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유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절망의 그림자가 모든 것을 뒤덮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의식적인 반란을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폭정에 맞서고 무기력의 관성에 저항하며 당신의 주의력을 의식적으로 작은 구체적인 기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 의식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슬픔에 압도될 때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 앨범을 넘겨보십시오. 그 미소, 장소,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들과 연결되며 절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 또한 나의 일부이며 좋은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나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기력에 갇혔을 때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의도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그 진동이 당신에게 전염되도록 허용하며 희망의 멜로디가 슬픔의 배경음악을 잠시나마 잠재우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 존재의 가장 핵심으로, 즉 당신의 개인적 가치로 더 깊은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정직, 연민, 창의성, 정의, 충성, 자유, 성장, 진정한 연결, 기쁨, 내면의 평화. 당신에게 고유한 이 가치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당신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북쪽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등대입니다. 오랜 세월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거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가치들을 억누르곤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직함과 소통에 대한 욕구는 서서히 질식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존감이 잠식되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공허와 소리 없는 우울증의 근원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나침반도 별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인생의 길을 꽤 오래 걸어온 당신에게 40대, 50대 혹은 그 이상의 당신에게 용기 있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역할 너머의 나는 누구인가? 이 관계의 기대와 두려움, 습관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마도 잊혀진 열정,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꿈과 잠들어 있던 정체성을 구출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싹을 틔울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던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의 치유 과정을 당신 삶의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치유, 당신의 내면적 안녕,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개화는 신성한 과업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손과 의식으로 조각해야 할 걸작입니다. 프랭클은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이나 가치 있는 대의에 헌신할 때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상처받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첫 번째 진정한 초월 행위, 가장 시급한 봉사는 바로 그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정원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성한 정원 가꾸기입니다. 당신 자신의 우물을 먼저 채워야 다른 이에게 시원한 물을 길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책임은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당신 자신의 배의 키를 잡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의미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